안녕하세요. 핀룬스테입니다. 역시 박싱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날 해외 축구로 수익 보셨던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어려웠던 날이었네요. 오늘 경기하는 팀들은 2024년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박싱데이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하네요. 모두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저도 내년엔 더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스티브 쿠퍼 감독 경질 이후 반 니스텔로이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고,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레스터 데뷔전이었던 지난 14라운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니 감독이 짧지만 맨유 임시 감독 체제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 커졌었죠. 하지만 이후 4경기에서 0승 1무 3패를 기록했고, 경기 내용 또한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 니스텔로이 감독과 장기라고 볼 수 있는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벌써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난 3경기에서 무려 17점을 기록했고 단 1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직전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무승 행진을 하루빨리 끊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란드의 PK 실축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홀란드가 PK 성공률이 꽤나 높은 선수인데 팀이 안 될라니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티의 공식전 무승 행진은 13경기로 늘어나게 되었죠. 홀란드가 이 경기 전까지 3경기에서 슈팅 0개에 그쳤었기 때문에 이 실축으로 자신감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보자면 코바치치가 로드리의 자리에서 꽤나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코바치치는 이날 117개의 패스를 시도했고 91%의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사비오 쪽에서 많은 슈팅 기회가 나왔는데 슈팅 정확도나 임팩트는 아쉬웠지만 드리블 돌파 10회 중 7번을 성공시켰고, 시티가 의도적으로 사비오에게 원원원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잘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정말 전례 없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레스터 역시 감독 교체 효과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역시나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경기 10실점을 기록한 형편없는 수비는 이번 경기에서 시티도 꽤나 득점을 만들 수 있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티에게 현재 한 골차 승리는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부족합니다. 오랜만에 시티가 화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리그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무승부가 5번으로 굉장히 많지만요. 하지만 지난 3경기 울버햄튼, 아스날, 첼시, 맨체스터 시티로 이어지는 하편 일정에서 모두 승점을 따냈고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는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었어요. 물론 엄청난 수비 스탯 뒤에 형편없는 공격 스탯도 있습니다. 지난 리그 8경기 중 무려 6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팀의 주포인 칼버트 루인이 이번 시즌 리그 17경기에 모두 출전하고 있는데 전에는 부상으로 고생하더니 이제는 건강이 좋지만 득점력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공격의 핵심인 드와이트 맥밀은 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인데 직전 경기에서 은디아이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장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마저 스쿼드에서 빠지게 된다면 에버튼의 공격은 더욱 처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팅엄은 직전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4연승을 기록했고 리그 순위는 4위를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5위 니캐슬과 승점 5점 차이로 벌렸으니 승격 이후 2시즌 동안 강등권을 천전했던 노팅엄의 유럽 대항전 진출 대반전은 이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일이 되었죠. 시즌 초반 폼이 아쉬웠던 앤서니 엘랑가가 지난 3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려주고 있으며 깁스화이트는 노팅엄 합류 이후 정말 꾸준한 모습으로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 무릴로와 밀린코비치 두 센터백 듀오의 호흡이 정말 좋은데 센터백 치고 단신인 182cm의 무릴로에게 부족했던 높이 부분을 이번 시점 새롭게 합류한 195cm의 장신 수비수 밀린코비치가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팅엄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은 에버튼 원정입니다. 제가 구디슨 파크에서의 에버튼은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라고 최근에도 얘기했었죠. 누누 산투 감독의 노팅엄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려놓고 플레이하는 데 익숙한 팀입니다.
최근 4연승을 기록했던 맨유, 빌라, 브렌트포드, 토트넘 이 네 팀들은 모두 라인을 높게 올려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노팅엄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받아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죠. 하지만 션 다이치 감독의 에버튼 역시 상대가 공격기 오기를 기다리는 팀입니다. 또한 에버튼의 최근 수비 기록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2.5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헷갈리는 팀들 중에 하나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경기력이 올라올 듯 말 듯 하는 것이 정말 헷갈리게 만듭니다. 직전 본머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았었던 본머스 원정에서 나름 선방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력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게 에제가 복귀하니 확실히 공격 퀄리티가 달라졌고 레르마가 정말 많이 뛰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살림꾼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문제는 위류주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현재 에던 마튼도 부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휴즈까지 빠지게 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원에서 볼 좀 찬다는 미드필더들이 모두 나가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원 지역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마크 게이가 직전 경기 경고를 받으며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빌드업 전술에서 핵심급 선수들 대거 이탈하는 경기인데 오늘 소튼과의 맞대결에서 경기력에 영향이 갈 수 있을 만한 전력 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제가 이번 시즌 러셀 마틴 감독을 정질하기 전까지 웬만해선 소튼의 반대팀에 배팅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러셀 마틴 감독이 지난 토트넘전 0대5 대패 이후 경질되었고 세리에서 특히 베로나 시절 이름을 날렸던 이반 유리치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직전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유리치 감독의 데뷔전이었는데 다른 리그이긴 하지만 유리치 감독이 약체였던 베로나를 이끌고 좋은 성적을 냈던 경험이 있기도 하며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경기력을 보면 앞으로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2m가 넘는 장신 스트라이커 오누아추를 선발로 기용한 부분인데 이날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으나 오누아추는 무려 8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7번은 모두 헤더로 기록이 되었던 슈팅이었고요.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선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타리그에선 득점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고 큰 키에 민첩성도 뛰어난 공격수라 유리치 감독 전술 체제에서 요긴하게 쓸 공격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배당이 하락하는 흐름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선수들의 결장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저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 패배하긴 했으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소튼의 선망을 예상해보며 사우스햄튼의 플러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레스터 원정에선 충격적인 3대1 패배를 당한 이후 4경기에선 2승 2무 0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 소튼 원정에선 우엔의 결승골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시즌 웨스트햄의 수비 핵심인 막스 킬먼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의 유일한 왼발잡이 센터백이자 발밑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의 부상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며 또 기도 로드리게스와 토마스 수책이 옐로 카드를 받았고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미드필더가 한 번에 빠지게 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임대로 영입된 카를로스 솔레르가 있지만 3선에서 투볼란치에 적합한 미드필더는 아니죠. 또한 파케타가 이번 시즌 폼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토니오가 뜬금없는 교통사고로 시즌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필크루크가 얼마만큼 팀에 빠르게 놓아둘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버풀을 막을 팀은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슬럿 감독의 리버풀은 22승 3무 1패로 엄청난 승리를 기록 중이며 클럽의 대체자로 이런 감독을 선임한 리버풀의 포드진의 과감한 결단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직전 경기 3개골을 박으면서 또다시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고 리그 17경기 16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나이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죠. 아쉬운 점이라면 박싱데이 로테이션을 위해 선발에서 빠졌던 소보슬라이가 경기 막판 교체로 들어와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대체 자원인 커티스 존스가 직전 경기 역전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웨스트햄은 시즌 전부터 기대가 컸던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력이 좋다고 느껴지는 경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딱히 거스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저는 마행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